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왔다 등교하면 쭉 등교하는 게 낫고, 또 온라인으로 하려면 아예 쭉 온라인으로 하는 게 나은데 왔다 갔다 하니까 적응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진도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도 봐야 되고 수행평가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날짜는 3주밖에 안 되고, 그래서 수행평가 그 사이에 다 해야 되고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건강관리나 컨디션 관리 잘해서 무난하게 이렇게 한 학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세무일반. 세무일반은 차변대변 이렇게 회계처리가 나오지 않는 대신에 외울 게 좀 많아요. 외울 게 좀 많고 이해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는 많이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특히 접하는 게 조금 없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체감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20살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활동을 하면 이게 접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때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들어보시면 회사 가면 아주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저번 시간 했던 내용부터 조금 복습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뭐였냐면 과세, 영세 했었죠? 과세, 영세, 면세 이렇게 영세랑 면세 했었네요. 영세는 수출하는 사업자들한테 0%의 세율로 세금을 때리겠다. 그러면 결국은 안 내는 거랑 똑같은데 세금도 돌려주겠다. 세금을 냈으니까 돌려주겠다라는 거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면세라는 사업자가 있고, 이 면세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예요. 그래서 부가세법상은 해야 될 의무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한 가지 정도 있는데 그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면세를 뭘 팔아야 면세 사업자가 되냐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면세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 필수품 또는 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거는 면세해줄 테니까 국민들을 이렇게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세, 영세, 면세 이렇게 세 가지를 완벽하게 좀 이해해 주시고, 흐름이죠. 흐름? ABC 해가지고 흐름, 과세, 영세, 면세 세 가지 비교해 준 거 그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 그 이해하셔야 갈수록 어려운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왜 사업자들은 세금을 돌려주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금을 돌려주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사업자들한테 원래 걷는 게 아니잖아. 부가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사람한테만 걷어야 되지, 사업자들은 사와서 그걸 가지고 부가부가해서 팔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소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사업자들이 세금을 냈으면, 사왔을 때 세금 내고 사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사업자들도 세금을 냈으면 그 세금은 다시 돌려주는데, 그걸 가지고 부가부가해서 팔잖아요. 팔면 누적과세로 이중과세가 된다고 그랬어요. ABC.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되는 부분, 그 부분만큼만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매입세 공제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매입세 공제. 자, 아무튼 이렇게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야. 사오면 빼주는 거야. 사오면 돌려주는 거야. 근데 우리 간주공급에서는 사왔는데도 안 돌려줬어. 사왔는데 돌려줬어. 근데 그걸 다시 토해내게 했어. 다시 간주공급은 사왔어요. 다시 돌려줬어요. 근데 그 돌려준 걸 다시 토해내게 하는 게 간주공급이었어. 왜냐면 왜 다시 돌려준 걸 다시 토해내? 사업자가 그걸 부가부가시켜서 팔아야 되는데 부가부가시켜서 팔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누구한테 주거나, 사업상 증여, 그 다음에 망해버렸거나, 폐업 전전제와 뭐 이런 식으로 면세 전용, 비사업용, 비영용 소형차 이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리면 그거는 부가부가해서 판 게 아니고, 안 팔았으니까 세금 안 들어오고, 그럼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는 세금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네가 돌려받은 세금은 다시 토해내라 라고 해서 너가 너한테 판 것으로 보겠다. 너가 남한테 그냥 줬지만 너가 너한테 판 것으로 봐서 세금을 뜯어내겠다라는 컨셉이었습니다. 간주공급 여기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이런 거 했었죠? 사업자 이렇게 사업자 단위과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뭐 대충 세 자리, 두 자리, 다섯 자리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아무튼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한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사업 전에도 할 수 있고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주요 요점들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부분 나옵니다. 과세 표준이 뭐냐면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자, 과세 기간, 해당 과세 기간인 것은 우리 1기, 2기 있잖아. 1기, 2기. 해당 과세 기간. 얘는 1기가 있고 2기가 있어요. 1기는 1월부터 6월이고 2기는 7월부터 12월이죠. 그 기간에 공급이 세무에게서는 매출이라고 했어요. 매출. 얘가 매출이야. 매출인데 회계에서는 매출이 상품만 매출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세무에게서는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면 다 매출이야. 매출. 자, 공급한 재화. 물건이죠, 물건. 그 다음에 서비스를 공급가액을 전부 합한 거야. 전부 합한 거. 공급가액이라는 것은 매출가액이에요, 매출가액. 매출가액. 우리 회계적으로 말하면. 즉, 우리 회사에서 매출한 걸 싹 다 더한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우리 회사에서 매출한 거를 싹 다 더한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싹 다 더한 게 판 거잖아. 판 거면 거기다가 뭐 하라? 곱하기 10%의 세금을 때려서 세금을 내라라는 거예요. 결국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10%를 때리는 세금을 내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높으면 거기다가 10%를 때리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과세 표준이 작으면 적게 내게 되는 거죠. 과세 표준이 높다는 것은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거야. 과세 표준이 낮다는 것은 물건을 적게 팔았다는 거니까. 자, 매출세액을 위한 기준 금액이다. 기준 금액. 이게 높으면 세금을 적게 많이 내고 낮으면 적게 낸다라는 거.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일단 그러면 이걸 좀 봐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 양식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게 이거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과 할 게 요건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으니까 요거는 노트 정리하지 마세요. 노트 정리하지 마시고, 또 이거 동영상 강의 대충 본 사람은 또 이거 다 적고 있을 텐데 잘 보이지도 않죠? 이거 노트 정리하지 마세요. 일단 자, 일단 요거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다 할 건데, 자, 이렇게 이 양식을 보면 요 위에 부분 잘 안 보이죠? 요 위에 부분은 과세 표준입니다. 요 위에 부분이 과세 표준.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세금을 때리는 거 10%. 그래서 요건 세금 낼 거. 매출세, 그 다음에 매입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이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고, 그러면 이렇게 세금 내는 거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세금 내는 거야, 여기. 납부세액, 여기 있어, 납부세액. 제일 밑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다라고 했지만 매출세액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 매입세액을 뺀다고 했지만 매입세액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 그래서 매출세액은 이렇게 많고 매입세액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세액에 관련된 과세 표준을 공부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위에 부분에 들어가면 세금을 내는 거야. 밑에 부분에 들어가면 세금을 돌려받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서 납부하는 거죠. 자, 요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요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노트 정리 해야 된다. 요거 노트 정리 해야 된다. 자, 과세 표준이면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가액 합계. 여기 있네. 공급가액 합계야. 공급이라고 해서 매출이잖아. 이렇게. 매출을 했다. 많이 팔았다. 그러면 여기 과세 표준이라고 적고 곱하기 10%의 세액을 때리면 이게 매출세액이 되잖아요. 거기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한다. 거기서 이미 빼준 게 있으면 다시 또 빼주고, 그 다음에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벌금 때리고, 그리고 나서 납부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우리의 부가세 과세 방식이에요. 과세 방식. 세금을 내게 하는 방식이라고. 이거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보면, 회계 원리라고 보면 손익계산서와 비슷한 거예요. 요걸 알아야 최종적으로. 이거 중요하다. 부가세 신고 장치 여기까지. 이거는 좀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너무 많잖아.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저는 요것만 일단 암기한다. 과세 표준에 10% 세율을 곱하면 매출세액 나오고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하는데, 여기서 공제된 거 이미 빼준 게 있으면 그거 다시 빼주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어서 벌금 내야 되면 가산세를 더하고 그래서 납부한다 라고 했어요. 언제 납부해요? 언제 납부? 1기가 있고 2기가 있으면 1기의 번거는 언제? 다음달 25일, 7월 25일. 2기의 번거는 다음달 25일, 1월 25일. 이때 납부하죠? 이렇게.
예정 확정분 물론 납부해야 돼. 예정 확정. 예정은 법인들은 무조건 신고 납부하고, 개인들은 고지서가 날아온다 했잖아. 예정 고지 납부. 아무튼 예정 확정이 있잖아. 예정 확정. 간이 과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여기 전체가 1기밖에 없다 그랬지? 근데 전체가 예정이고, 이렇게 간이 앞에서 했습니다. 과세 기간할 때. 자, 그렇게 해서 요 부가세 신고서 양식을 조금 알아야겠다는 거.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 과세표준에 들어갈 게 뭐고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게 뭔지를 좀 파악해 볼게요. 자, 선생님 여기에는 공급 가액이라고 적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공급 가액이라는 것은 팔았다? 이 말이죠. 팔았다. 판 거에 들어간 거. 이건 판 거에 들어간 거. 당연한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당연한 거. 얘는 판 거에 안 들어간 거. 포함되지 않는 거. 판 거에 들어가지 않았어. 팔지 않았어. 그 말이면 이건 뭐야?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세금 안 낸다. 라는 말이고, 여기에 적힌 건. 그 다음에 여기는 팔았다. 여기서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세금을 낸다. 라는 거예요. 과세표준에 들어간다. 과세표준에 들어가면 세금 낸다며. 이거는 과세표준에 들어간다. 얘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야. 자, 첫 번째.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자, 내가 이번에 할부로 팔았다. 우리 할부,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조건부 판매 이런 거 좀 공부를 했었는데, 아무튼 할부로 팔았대요, 할부. 우리가 그냥 현금 주고 바로 사는 거랑 할부로 사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할부로 사면 아무래도 이자도 내야 되니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사는데 200만원짜리 너무 비싸. 그래서 3개월 할부로 했대. 그러면 200만원짜리를 3개월 현금으로 바로 사면 200만원 사고 바로 바꾸면 되지만, 그걸 할부로 사면은 210만원 정도 된다고. 왜? 10만원만큼은 3달분으로 나누면 이자와 비슷한 거라고. 이자. 그 이자를 받았대. 노트북을 내가 사장님이야. 노트북을 팔고 210만원을 받았대. 10만원은 이자야. 그러면 공급 가액으로는 얼마 판 걸로 봐야 되냐 이 말이야. 얼마 판 걸로. 200만원짜리인데 이자까지 같이 받아서 210만원을 받았대. 그럼 나는 200만원 판 거예요? 210만원 판 거예요? 사장님이 210만원 팔까? 이자까지 포함시켜라 이 말이야. 이자까지 판 걸로 포함시켜라. 이거야. 이해되겠죠? 할부로 팔았습니다. 근데 이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까지 판 겁니다. 라고 치라고. 오케이. 자, 두 번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료, 포장비, 하역비. 예를 들어서 택배비 이런 거 있죠. 택배비. 자, 내가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주문했어요. 근데 화장품은 2만원인데 택배비가 2,500원이야. 그래서 22,500원이 된 거지. 그러면 그 나머지 2,500원 그 택배비 그것도 매출액에 포함시켜라 그 말인 거야. 내가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라고 상대방이 나한테 2만원짜리 사는데 내가 택배까지 같이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22,500원 결제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22,500원으로 팔았다고 팔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거예요. 세 번째. 이건 조금 뭐라고 되는데, 재화돈 영역에 포함된 다른 세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판다. 자동차를 팔면 자동차 안에는 이런 세금들이 있어요. 개소세랑 개별소비세의 줄임말인데, 개별소비세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약간의 사치품들 있잖아요. 사치품들이나 아니면 조금 없어도 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많이 붙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명품 가방 있잖아요. 명품 가방. 그런 것은 외국에서 이태리 이런 데서 수입해서 오면 괜히 비싼 게 아니고 우리나라 세금을 엄청 때려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수입을 해왔어. 근데 그 보세구역이라고 하잖아. 보세구역에서 세관을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올 때 거기다가 부가세도 때리고, 그 다음에 이런 개별소비세. 야, 개별소비세가 뭐냐면, 야, 너는 그 명품백을 소비할 놈이니? 그러면 돈 많은 놈이네? 세금 좀 더 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의 사치품이라고 할게요. 일단 사치품들에서 좀 고가에 갔던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말고도 별도로 세금을 또 붙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세금도 붙어. 주세. 주세라는 것은 뭐, 술에 붙는 거. 그 다음에 교육세, 농특세 이런 거. 농어촌 특별세 내는 거. 이런 세금들이 막 붙는 거야. 지금 가방 사는데 왜 교육세가 붙고 개소세가 붙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때리는 거야. 물세니까 우리는. 부가세는 물세니까. 물세라는 것은 물건에 붙이는 세금. 지금 명품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느닷없는 교육세. 왜? 너 명품 살 놈이야? 돈 많은 놈이네? 교육에다가도 좀 기여를 하면 안 되겠니? 그거 살 때 교육비 조금 내. 라고 이렇게 세금을 걷는다는 소리야. 다 포함시켜가지고. 자, 이렇게 어떤 물건을 팔 때 이런 세금들이 붙으면 그 세금까지 싹 다 포함해서 팔았다고 말하는 거야. 이해됐죠? 가방이 100만원짜리인데 100만원 안에 이런 세금들이 붙어가지고 300만원짜리 가방이 돼버렸어. 그럼 300만원을 팔았다고 보라는 거야. 100만원짜리 말고 300만원짜리 팔았다고 보라는 거지. 이렇게 이거거든. 아무튼 물건을 팔면서 이렇게 붙는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가격에 포함시켜라 그 말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지. 이거는 포함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포함시키지 않으면 과세 표준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세금도 안 내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중요한 거 5가지. 객관식 내기 딱 좋지. 1, 2, 3, 4, 5, 9. 자, 일단 대가의 지급 지원으로 받는 연체이자. 자, 연체이자. 아까 이거는 그냥 이자. 얘는 연체이자. 그냥 말로 할게요. 그림 안 그리고. 자,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았어요. 사장님이 물건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갚기로 했어. 근데 상대방이 갚지 않았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3달 후에 갚는 거야. 3달 후에 갚으면 사장님은 좀 손해봤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연체, 늦게 갚아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자를 줬다. 돈을 더 줬다는 소리야 결국은. 원래대로 갚으면 5만원이면 되는데 7만원 정도를 나한테 줬다는 거야. 2만원 더 받았지? 그러면 그 더 많은 2만원, 더 받은 2만원은 나는 돈을 더 받았기 때문에 물건 팔았다고 봐야 돼? 안 팔았다고 봐야 돼? 안 팔았다고 본다고. 그건 왜? 그거는 내가 예상했던 이자가 아니잖아. 상대방이 다음 달에 갚을 줄 알았어. 그냥 다음 달에 못 갚는 거야. 그러니까 예상했던 이자가 아니고 상대방이 나한테 그냥 못 받은 거니까 나는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공과에 포함을 시키면 안 돼요. 포함시키면 내가 팔았다고 보니까 세금 더 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포함시키지 말아라. 왜? 예상하지도 못했어. 상대방이 늦게 낼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얘는 할부로 팔았으니까 당연히 이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그리고 이자를 얼만큼이라고 공지도 했고, 그러니까 벽까지 다 공급가에 포함시키는 거고. 차이가 있어요. 연체이자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공급하고 관련이 없는, 매출과 관련이 없는 이런 보조금들을 받았대. 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국가에 주는 거야. 국가에서 어떤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거기다 돈을 막 주는 거야. 잘해봐라. 이렇게 사업 전략도 짜주고 이렇게 야 니들 잘해봐라. 중소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막 돈을 준다고 이렇게 이런 돈들을. 그럼 나는 돈을 받았잖아. 그치? 나는 돈을 국가에서 받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뭐 팔았어요? 아니잖아. 판 게 없잖아. 그래서 얘는 어떤 인도, 어떤 물건이 없어. 내가 주고 뭘 돈을 받아야지 판 건데 얘는 주지 않고 그냥 받기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판 게 아니다. 판 게 아니니까 돈 받았다고 해서 팔았다고 보면 안 된다. 라는 거고. 근데 공급과 관련이 없어야 돼요. 공급과 관련이 있으면 또 느는 거야. 공급과 관련이 없는 국가 보조금이어야 돼요. 국가 보조금. 매출하고 관련이 없는 거여야 된다고. 자, 세 번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대요. 전에. 내가 이번에 유리 있지, 유리를 파는 회사인데, 유리를 파는 회사인데, 과세예요. 유리를 파는 회사인데, 가다가 택배기사가 각살냈대요. 그럼 상대방이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잖아. 그러면 내가 판 거야, 안 판 거야? 안 판 거야. 안 판 거야. 그래서 왜? 얘는 인도를 안 했잖아. 그치? 그 사람한테 주고 돈 받아야지. 근데 가다가 박살났으면 판 게 아니잖아요. 파손되기 전에 파손해서 멸실 되면 판 게 아니다 라고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될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벅스를 갔어요. 스타벅스를 갔는데 4개를 산대. 커피 4잔을 사는 거야. 그러면 들고 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 뭐 캐리어 같은 걸 주잖아요. 이렇게 4개 꼽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들 수 있게. 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커피가 10,000원이야. 4잔이 10,000원이래. 근데 그걸 캐리어를 갖다가 2,000원이래. 이렇게. 근데 이 캐리어는 다시 돌려주면 돈으로 준대요. 그러니까 다시 갖고 와서 다시 돌려준대요. 이걸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이라고 해요. 용기, 담을 거. 반환 조건, 다시 돌려줄 조건으로 담는 그릇이라고 하지. 담는 그 용기 대금. 이 2,000원만큼은 포함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 한 게 아니다. 왜? 이걸 다시 갖고 올 거기 때문에. 다시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적절하지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콜라 박스 아니면 맥주 박스 같은 거 있죠. 여기 막 하나 둘셋넷 20개씩 담는 거 이렇게 못 본 사람들이나 이게 편의점 가면 많이 보이는데 이 박스 그거는 나중에 다 다시 돌려줘야 돼요. 다 가져가. 그것은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이라고 하고 그거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지만 넣지 말아라 이 말이야. 넣지 말아라. 판 게 아니다. 왜? 다시 같이 갖고 왔기 때문에. 포장 경우 같은 거. 자 이렇게 4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이거 조금 어려운데 뭐냐면 대가와 구분 기재되고 종업원한테 지급되고 뭐 수익 금액으로 미상계한 봉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깊은 내용인데 뭐냐면 호텔 같은 데서 우리가 이렇게 캐리어 끌고 가면 호텔의 직원분이 이렇게 딱 나와서 호텔 우리 진도 이렇게 방에 갖다 주고 뭐 이런 봉사를 해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지불되는 돈들이 있어요. 호텔 값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호텔 값에. 호텔이 괜히 비싼 게 아니잖아요. 가면 물론 호텔도 좋지만 그런 서비스들이 좋은 거예요. 서비스들이. 그래서 비싼 건데 그러면 이렇게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돈을 줬을 때 그 호텔 사장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야. 어떻게 하냐면 호텔 값은 10,000원입니다. 호텔 값은 10,000원. 근데 그런 그 도와주는 종업원들한테 주는 게 1,000원이야. 그래서 나는 호텔 값을 11,000원을 지불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사장님은 얼마를 먹었어? 11,000원 먹었지? 근데 이 1,000원은 누구한테 줄 거야? 그 종업원, 여기 도와주는 종업원한테 따로 줄 거예요. 따로 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11,000원 자체를 11,000원이라고 벌었다고 안 그러고 얼마 벌었다고 해서 사장님은 10,000원만 벌었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장님은 이 1,000원만큼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매출이 안 된 거고 세금도 안 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볼게요. 대가와 구분 기재라는 것은 내가 호텔 사장님이야. 상대방이 나한테 호텔비를 결제할 때 10만원짜리는 호텔비고 1,000원은 그 사람이 우리 호텔 직원 도와주는 서비스 값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하라는 거야. 11,000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소비자한테 10,000원이고 플러스 1,000원입니다. 이건 내가 먹고 이거는 종업원한테 줄 겁니다. 이렇게 구분 기재하라는 거야. 대가와 구분 기재. 그리고 종업원한테 이건 실제로 줘야 돼. 그리고 나서 나는 호텔 사장님 얼마 벌었다고 해야 돼? 10,000원만. 여기 수익 금액 미상계한. 수익 금액을 이 수익 금액이라는 것은 사업자의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하는데 세무회계에서는 그거를 수익 금액이라고 한대요. 요거가 좀 달라. 그러니까 사업자의 수익에다가 넣지 말아라 이 말인 거예요. 미상계 미 넣지 말아라. 즉 10,000원만 벌었다라고 해라. 그러면 2,000원은 팔았다고 안 보고 세금도 안 내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 다시 대가와 구분기재. 대가와 구분기재 했지? 얘는 누구한테 준다고? 종업원한테 줄 거야. 따로 내가 안 먹을 거야. 호텔 사장님이 안 먹어. 그리고 나는 얼마만 벌었다고 해야 돼? 10,000원만 벌었다고 해. 그러면 이 10,000원만 공급가액이고 2,000원은 공급가액이 아니다 라고 해주겠다고. 조금 어려워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단란주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적용이 돼요. 단란주점에서 술 먹는데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불러서 술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200만원, 300만원 술값에 하잖아.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종업원이거든? 그 여자 종업원 아니면 또 남자 종업원? 그 사람한테 돈 주면 뭐 이런 게 적용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호텔 쪽으로 해서 술집으로 하면 좀 여러분도 안 맞으니까 술집으로 해야 맞는 건데 호텔도 이런 게 있으니까 호텔로 쌤이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이렇게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급액 봅시다. 요거는 이제 차감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가액에 차감한다는 것은 매출액에서 빼겠다는 거야. 매출액에서 빼면 세금을 덜 내면 되겠네. 그치? 매출 적게 한 거니까 한가롭게 없잖아. 일단 매출 애누리, 매출 환인, 매출 할인 많이 들어봤죠? 회계 시간에. 그치? 10,000원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반품해. 팔았는데 반품한다고. 판 거야, 안 판 거야? 안 판 거야. 안 판 거니까 공급가액에 넣어, 안 넣어? 안 넣어야지. 안 넣는 거야. 차감해야 돼. 오케이? 매출했어. 일단 10,000원 주고 매출했대.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기스 났다고 애누리 가지고 1,000원만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0원 깎아주세요 라고 한 거야. 10,000원짜리 팔았는데 1,000원 깎아줄 때 난 얼마 판 거야? 9,000원 판 거잖아. 9,000원 팔았다고 막 1,000원 까라는 거야. 1,000원 까라는 거야. 그 말이야. 간단하지? 매출해놓고 애누리, 할인 이렇게 환급했을 때. 자, 이거 차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건데, 차감하지 않는 거. 이건 뭐냐면 매출액에서 왠지 빼야 될 것 같아. 근데 빼지 말아라 라는 소리야. 내가 생각해요.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매출액에서 빼야 될 것 같거든. 매출액에서 빼면 공급가격에서 빠지고, 공급가격 빠지면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 나는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대로 돌아. 그 말이거든. 자, 볼게. 공급자의 판매 장려금 지급액이라고 해. 지급액. 판매 장려금 지급액. 판매 장려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회사 좀 잘 봐주세요. 이 돈 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물건 좀 많이 사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좀 드릴게요. 회식비 쓰세요. 이런 거거든. 볼게요. A라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B가 이번에 A한테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샀대. 그러니까 1억을 샀대요. 그래서 B는 1억 원어치 판 거야 지금. A가 1억 원어치 매출했고 B는 얘한테 얼마 줬겠어? 1억 하고도 1천만 원을 줬겠지? 1억 1천. 그리고 나서 얘는 세금을 1,000만 원 냈을 거고 이렇게 했을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그런데 세금 낸 건 뺄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야. 왜?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그래서 연말에 한번 그냥 이렇게 그냥 돈을 준 거야. 그냥 내년에도 우리 물건 많이 사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돈 준 거라고. 그냥 돈 준 걸 판매 장려금이라고 해요. 판매 장려금. 불법 아니야. 합법이야, 합법. 뇌물하고 달라요. 뇌물하고. 이렇게 적당히 해야지 금액이. 근데 판매 장려금을 준다. 감사하다고 뭐 상품권 같은 거 줄 수도 있고. 그죠? 우리 물건 많이 팔아줘서 감사합니다. 상품권 100만 원 보내드릴 테니 직원들하고 회식하세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돈 줬으면 A는 봐봐. A는 얼마 팔았어 얘한테? 1억 팔았지? 1,000만 원 세금 낼 거니까 1억 판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다시 줬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얼마 판 거예요? 1억 판 거예요? 아니면 1억에서 100만 원 빼고 판 거예요? 1억 판 거라고. 1억. 네 마음대로 차감하지 말라는 소리야. 너는 1억 팔았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100만 원을 네가 더 줬니? 그렇다고 해서 네가 매출액에서 100만 원을 빼지 말아라. 빼면 얼마 판 게 되는 거야? 9,900만 원 판 게 되는 거잖아. 100만 원을 빼버리면 실제로 얼마 팔았는데? 1억 팔았는데. 그러니까 판매 장려금은 공급가에 손대지 말라고. 판매 장려금 네가 준 거지 매출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지. 안 줘도 되는 거였잖아 이거지. 네 마음대로 빼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했고, 그 다음에 대손금 뭐냐면 우리 회계에서 했어요. 대손이라는 것은 못 받게 될 돈이잖아. 그치? 못 받게 되는 거. 근데 A는 쟤한테 물건을 팔았어. 어떤 사람한테? 외상으로 팔았겠지. 근데 상대방이 다음에 갚겠대. 근데 계속 안 갚아. 안 갚아. 그래서 그냥 내가 쟤한테 계속 안 갚으니까 세금이라도 안 내려고 안 팔았다고 하는 거야. 팔았다고 하면 세금 내야 되잖아. 원래는 뜯어다가 내야 되는데 외상으로 했다니까. 뜯어다가 내야 되는데 외상으로 했으니까 세금도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냥 안 팔았다고 하자. 손해도 보고 세금도 내기 싫다. 근데 빼라 빼지 마라? 빼지 말아라. 야 팔았잖아. 외상으로 팔든 돈 못 받는 건 네 사정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빼지 말아라 라는 거야. 왠지 뺄 것 같아서 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뭐냐? 하자보증금 AS라고. AS 우리가 AS라고 부르지 보통. 뭐야 이게? 우리 컴퓨터 사면 2년간 보증 수리해주잖아.
AS. 그 AS 값은 어디에 있어요? 그 컴퓨터 값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100만 원이래. 그래 너희들은 120만 원 주고 샀을 거야. 그 20만 원 왜? 너희들이 2년 동안 고장나고 가면 공짜로 AS 해주잖아. 그걸 다 포함시킨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 없어요. 왜 서비스를 2년간 공짜로 해줘?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야. 그래서 120만 원짜리 팔았으면 120만 원으로 그대로 걷지, 하자 보증금 20만 원 있다고 해서 100만 원 넣지 말아라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중요한 거. 자,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 첫 번째, 매출액에 포함되는 거야. 당연히 포함되는 거. 상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포함되지 않으면 세금 안 되겠네. 포함되니까 세금 되겠네. 얘는 빼는 거. 얘는 빼지 마는 거. 다시. 포함되는 거, 포함 안 되는 거. 빼야 되는 거, 빼지 말아야 되는 거. 이렇게 돼요. 다시. 얘네들은 공급가격에 포함시키는 거. 그러니까 세금 내야 돼. 얘는 공급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세금 안 내. 얘는 네 마음대로 빼라. 여기에 걸리면 빼라. 라는 거고. 그럼 세금 안 되겠네. 세금이 적어지겠네. 얘는 네 마음대로 빼지 말아라. 빼지 말아라. 왠지 빼야 될 것 같은데 빼지 말아라. 라는 거야. 이 중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요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잘 나와. 포함되지 않는 거랑 빼지 않는 거. 왠지 이거는 포함될 것 같아. 근데 포함 안 되는 거야. 얘는 빼도 될 것 같아. 근데 빼면 안 되는 거야. 구분해야 돼.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를 하는데 이게 부분이 과세 계산 특례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그냥 쌤이 짧게 할게요. 짧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짧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세요. 공급가액의 특례. 우리 지금 공가 하고 있는 거야. 공급가액, 매출가액이 높으면 세금 많이 내는 거지. 과세표준이 매출의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공급을 다 합해놓은 게 과세표준이니까 공급을, 매출을 다 합해놓은 게 과세표준이야. 자, 그래서 공급가액이 특례인데 얘 좀 애매한 것들이에요. 물건 팔면 세금 걷어야지. 근데 얘는 좀 애매한 것들. 애매한 것들은 계산해야 되고 좀 복잡해. 복잡한 건데 간단하게 보자고. 오케이. 과세 사업이나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래. 한 가지만 팔지 면세도 팔고 과세도 판대. 귀찮게. 근데 실제로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팔면 얼마나 팔았다고 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얘가 좀 이상한데 적절한 얘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나는 보신탕집 사장님이에요. 보신탕집이 뭐야? 그래요. 멍멍이를 가져와서 보신탕으로 끓여서 파는 거잖아. 요즘에도 음식점 있잖아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실제로 있으니까 아무튼 보신탕집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멍멍이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근데 이 멍멍이는 못생겼어. 그래서 못생겨서 끓여서 팔고, 멍멍이가 너무 예뻐. 그건 그냥 파는 거야. 너무 얘가 잔인한가요?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이 보신탕은 과세예요. 근데 그냥 가축으로 팔면 면세예요. 면세. 자, 그러면 그 보신탕집에서 가지고 있던 냉장고가 있어. 냉장고 있겠지? 그 냉장고를 중고가 돼서 너무 오래돼서 팔아버린대. 자, 그러면 볼게요.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자인 거야. A라는 사업자가 있대요.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데 좀 어려워져 이제 점점. 과세와 면세를 같이 파는 사업자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냉장고를 처분한대. 냉장고.
자,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건 고식당집에서는 그냥도 팔고 끓여서도 파는 거야. 그냥도 게를 그냥도 팔고 끓여서도 파는 거야. 끓여서 팔면 과세, 그냥 팔면 면세야. 자, 그런데 냉장고, 그 집에서 사용하던 냉장고를 팔면 그 냉장고는 공통 사용 제화가 돼요. 공통 사용 제화. 그러니까 두 개의 같이 쓰는 냉장고가 됐다고. 냉장고. 그거를 팔았어요. 팔면 매출이잖아. 공급이야. 공급. 자, 그랬을 때 얘는 냉장고를 한 60% 사용했고 얘는 냉장고를 약 40% 정도를 사용했대요. 이렇게 비율적으로. 그러면 공급가액은 얼마로 해야 되냐라는 게 문제인 거야 지금. 냉장고를 팔았잖아요. 근데 2,000원 주고 팔았대. 2,000원 주고. 2,000원 주고 팔았대. 그러면 2,000원 주고 팔았으니까 그냥 공급가액 2,000원 이렇게 적으면 10%인 200원을 세금내게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근데 왜냐면 이 집은 과세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면세면 세금 안 내야 되잖아. 그치? 2,000원에 곱하기 0 세금 안 걷어야 되잖아. 애매하다는 거야. 과세 부분만 세금 걷게 해야 된다는 거야. 조금 어렵죠? 개념이. 그래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2,000원 곱하기 과세 부분만, 과세만 세금 내는 거지. 0.6 그래서 1,200원 이렇게 해서 공급가액 결정이 돼요. 이만큼이 매출액이라고. 2,000원 주고 팔았지만 2,000원이 매출액이 아니고 1,200원이 매출액인 거지. 이게 공급가액인 거야. 왜? 면세는 원래 세금 안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나눠서 비율을 곱해주는 거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1월 1일 이때 처분했대요. 이때 처분했대. 처분할 때 어떻게 처분해야 돼? 처분할 때 이렇게 처분해야 돼. 자, A라는 사업자가 팔았대요. B한테. 그런데 냉장고 팔았지? 냉장고는 2,000원짜리.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2,000원 플러스 200원 거기서 세금 이렇게 200원 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안 한다고. 두 개를 같이 하는 사업자들은 이렇게 안 한다고. 얼마 팔았다고 한다고? 여기 있잖아. 1,200원 팔았다고 한다고. 1,200원 플러스 얼마? 120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공급가액을 따로 구해야 된다고. 그리고 세금 얼마냐? 120을 내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얼마 받아? 다시 120을 돌려받아야 돼요. 2,000원 팔았는데 120이 된 거야 갑자기. 두 개 같이 하는 사업자들 이게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안 맞잖아요. 2,000원 매출액인데 얘는 뭐 1,200원 플러스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00원. 800원만큼 뭐야? 면세인 거야, 면세. 그래서 요렇게가 두 개가 돼요. 공급가 이렇게 두 개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800원 플러스 0 이렇게 두 개 하는 거야. 그래서 A 사업자는 여기에 부분 1,200원 부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해야 되고 밑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한 계산서 그냥 세금이 없으니까 그냥 계산서. 얘는 세금 있으니까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거야. 요 부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 요 부분에 대한 그냥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 두 가지를 발급해야 돼. 조금 어려워. 그냥 물건 팔면 2,000원에서 2,200원 받으면 되잖아. 근데 1,200원 플러스 120원. 나머지 면세 부분 0 이렇게 해서 팔아야 돼. 면세는 세금 안 내잖아. 돌려받을 것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공통조화의 안분 계산이야. 안분. 분리한다고. 안분해가 볼게. 분리한다고.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같이 하는 사업자들이 뭘 팔면 이렇게 비율대로 쪼개야 되구나. 비율대로 쪼개야 되는데 어떤 비율만? 과세 비율만 곱해서 공급 가액을 구해서 거기에 10%만 더 거두면 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일상생활에서는 봐봐. 어떤 땅을 산다. 어떤 건물을 산다. 건물을 사면 건물만 사는 게 아니고 붙어있는 땅도 함께 사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그럼 저기 땅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팔진 않아요. 땅이랑 건물이랑 붙어있으니까 같이 파는 거야. 함께 팔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왜 문제가 되냐? 토지는 면세거든. 건물은 과세거든. 위에 거랑 똑같잖아. 과세랑 면세 붙어있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분 계산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파냐? 예를 들어서 땅값도 있고 토지값도 있대. 다시 토지값도 있고 건물값도 있대. 그러면 그걸 다 합한 금액 총 공급가액 얼마 주고 팔 거야? 땅값이랑 건물값이랑 다 합한 총 공급가액이 있고 거기에 곱하기 이거 비율대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땅값 건물값 분의 뭐 건물 과세만 해야 되니까 과세만 땅값 토지의 기준금액 이게 땅값이야. 그럼 또 뭐라고 적겠어 선생님? 건물의 기준금액 땅값 토지값 다시 토지값 건물값 분의 뭐 건물값 건물의 기준금액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공급가액이 된다는 거야. 나는 이 건물이 있었거든. 땅에 붙어있잖아. 이 건물이 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2억 주고 팔았대. 그러면 얼마가 땅값이고 얼마가 건물값이야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 기준금액이 무슨 말이에요? 기준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금액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실제로 물건을 팔 때 저기요 우리 땅값은 5천만 원이고요 건물값이 1억 5천이에요 이렇게 딱 정확하게 구분해서 팔면 상관이 없어. 요게 그대로 적어주면 되니까 5천,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적어주면 되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실거래가격. 그게 정확히 있으면 간단해요. 근데 그게 없어요. 보통 땅이랑 건물이랑 그냥 한꺼번에 2억 이렇게 판다고. 자 그러면 뭘로 하냐면 두 번째는 감정가액이라는 게 있대요. 감정.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감정해 주는 거야. 땅값은 얼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감정가액이야. 세 번째는 감정가액도 없대. 도대체 감정도 할 수 없어. 이건 땅이랑 도저히 감정이 안 돼. 그러면 이제는 기준시가. 이건 정부에서 알려주는 거야. 다 알려줘. 근데 기준시가도 좀 애매하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우리 회계에 적을 때 땅 사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취득원가로 가는 거야. 취득원가. 다시 취득원가가 아니고 장부가에 그 다음에 장부가액도 없대. 그러면 마지막으로 취득원가. 선생님 취득원가도 없으면요? 취득원가는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거를 처음에 사왔을 때 장부에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야. 이게 가장 정확한 거고 이게 없을 경우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이것도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무조건 이것도 가야 돼. 이것도 없어 그럼 이것도 없어 그럼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토지와 건물 함께 할 때는 여기에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 기준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 간단해. 다시 선생님 땅이랑 건물이랑 같이 팔았대요. 당연히 같이 파는 거야. 그럴 때는 얼마만큼만 건물이 판 거예요? 우리는 과세만 따져야 되니까 얼마만큼 건물 판 거예요? 그럼 땅값이랑 건물값이랑 합해서 건물값 때리면 되지. 뭐 금액은 어떻게 할 건데요? 금액은 이렇게 해야 돼. 조금 어렵다. 자 이제 다 했어. 마지막 하나만 가면 돼. 자 요거만 하면 끝나. 갈수록 조금 어려워져요. 복습을 하셔야 돼. 자 이제 부동산 임대용역이에요. 세 번째 거. 부동산 임대용역이 뭐냐면 내 건물을 빌려주는 거지. 월세를 빌려주는 거. 임대용역. 빌려준다. 내 집을 빌려준다. 그럴 때 세금 얼마 낼 거냐 이 말이야. 얼마를 팔았다고 그럴 거냐 이거야. 근데 빌려주는 건 두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
임대료가 있잖아요. 그죠? 한 달마다 월세 받는 거. 월세 받는 거. 임대료는 미리 우리가 계약할 때 처음에 정해놔. 약정액이야, 약정액. 약정액만큼은 상대방이 나한테 한 달에 50만원씩 주기로 했대. 그럼 50만원인 거야. 그 50만원이 공급가액이라고. 그리고 과세표준에 넣는다. 넣으니까 세금 내야 된다고. 10%를 더 받았다. 오케이? 그런데 임대료 말고 우리가 간주임대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간주임대료가 뭐 있지? 간주임대료는 우리가 보증금 받을 때 보증금을 통장에 넣어놓고 그 이자가 나오면 그걸 간주임대료라고 했잖아. 간주임대료 설명 한번 했어요. 임대료라고 간주하는 거, 그걸 보증금의 이자. 자, 보증금의 이자입니다. 보증금의 이자. 자, 보증금 이자는 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계산한다면 일단 보증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어디에 넣어놨어? 통장에 넣어놨지? 그럼 이자 나올 거 아니야? 그 이자율. 그죠? 보증금에다가 이자율 곱하면 통 이자가 되고 그 이자에 365 1년 365분의 빌려준 기간 과세 대상 기간 일수 과세 기간 대상 일수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내가 보증금 1000만원 받았다. 그리고 은행에 넣어놓으니까 이자율이 5%였다.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빌려줬냐? 통장에 넣어놨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액이 나올 거고 그것만큼을 세금으로 과세표준을 내서 세금 10%를 더 내라 이 말인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사업자들이 이렇게 애매한 것들을 팔았을 때 어떻게 해서 세금을 얼마큼 때릴 거냐라고 지금 하는 거야. 얼마큼을 세금을 때릴 거냐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과세랑 면세랑 같이 사용하는 사업자가 뭘 팔았을 때 세금 어떻게 내야 되지? 원래 과세랑 팔면 10% 내면 돼. 면세는 안 내야 돼. 그럼 어떻게 내야 되지? 비율 내고 낸다. 토지나 건물도 마찬가지였지. 얘는 부동산 임대는 두 가지잖아. 임대는 그대로 내면 되는 거지만 간주 임대료가 있잖아. 계산해서 내라는 거야. 이자로. 이자도 세금 내야 돼. 이자도. 마지막 간주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인데 우리 간주 공급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간주 공급은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팔지 않았는데 팔았다고 보는 거 6가지가 있었고 그 6가지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세금을 뜯어내는 컨셉, 마지막 6번째는 세금을 도와주는 컨셉, 사업자를 도와주는 컨셉이라고 해서 판매 목적 타사업적 반출, 징배장 반출. 자, 그랬을 때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6가지인데 화장품 가게야. 화장품 가게인데 친구한테 줬거나 내가 사용했거나 막 이렇게 했다. 그럼 간주 공급이잖아. 개인적 공급, 사업장 증여니까. 근데 그 화장품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죠. 그냥 상품이죠.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그냥 1번부터 5번이 경우라고 적을게요. 1번부터 5번이 뭐야? 1번 우리 뭐부터 해서 순서대로 면세 사후 전용.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세 번째 개인적 공급. 네 번째 사업상 증여. 다섯 번째 폐업 시 잔존 제공. 이렇게 5번째 1번부터 5번의 경우에는 그냥 시가 매출가로 한대요. 시가로 과세표준. 즉 세금을 예를 들어 봐봐. 그 2만원짜리 화장품이래. 친구가 와서 친구한테 그냥 줬대. 그러면 이게 무슨 거야? 개인적 공급이잖아. 친구한테 그냥 줬대. 아니 사업상 증여잖아. 누구한테 막 주는 거. 그치? 그러면 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세금 안 낼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걸 꼴을 못 보지. 세금 내라고 너가 너한테 판 것을 보겠다 라고 세금 거둘 때 얼마를 걷어야 되는 거야. 2만원짜리니까 얼마를 걷어야 된다고? 2만원을 걷어야 된다고. 시가로 건다. 원가 말고 시가. 근데 6번의 경우 6번이 판매 목적 타사업적 맞춤. 사업자를 도와주는 거죠. 판매 목적으로 공장에 있는 대리점으로 옮겨서 핸드폰을 판다. 이럴 때는 그냥 원가로 본대요. 원가. 취득가액. 보통 원가죠. 취득가액으로 본다. 취득가액. 그쵸?
쌤이 6번 판매 목적 사업적 가치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면 100원은 들어와서 100원으로 나갔다 했을 거야. 이익을 안 붙이고 100원으로 들어와서 100원으로 나갔다 이렇게 봤을 거야. 다시 한번 돌려서 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 가격을 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좀 다르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감가상각 자산이래요. 감가상각 자산. 간주공급인데 감가상각 자산이래. 예를 들어서 뭐 건물 같은 걸 팔았대. 뭐 건물이나 아니면 기계장치, 유형자산이죠. 이런 것들을 팔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기계를 파는 회사인데 기계를 내 친구한테 그냥 막 준 거야. 내가 막 사용하고 얘는 화장품이었는데 이거는 감가상각 자산일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근데 이것도 어렵게 감가상각 자산을 두 가지로 쪼갠데 짜증나. 건물하고 건물 또는 구축물. 건물 또는 구축물일 때는 건물 또는 구축물은 이렇게 건물 지어진 거야. 구축물은 담벼락 이런 거잖아. 동상 이런 거. 자, 이런 것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 기에 5%씩 정액적으로 달아준다고 보는데요. 세무회계에서는. 우리 회계에서는 일반 회계 원리에서는 감가상각은 정률법, 정액법, 연수학계법 이런 게 있었잖아. 얘에서는 세법에서는 그냥 무조건 한 기, 6개월이 한 기는 1년이 아니야. 6개월에 5%씩 달아준다고 본대요. 그래서 얘는 취득가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감가상각 어떻게 해야 돼? 취득가액에 정밀법으로 하면 5% 달아준다고 해라. 얘는 어떻게 해? 그걸 말로 적으면 이렇게 되죠. 1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말로 적으면 어려운데 이 말이 결국 뭐냐면 건물과 구축물은 한 기에 5%씩 달아진다 라는 거예요. 한 기에 경과된 과세 기간수 과세 기간수 과세 기간이 한 기면 한 기 5%, 두 기면 10%, 두 기면 1년이잖아. 한 기가 6개월이니까. 그리고 이 외의 자산. 감가상각도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그 이외에 기계장치 같은 거는 건물이나 구축물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은 비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 기에 25%씩 달아진다고 보면 돼요. 한 기에 25% 달아지니까 100% 다 달아주면 2년이면 다 달아버리는 거야.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때는 팔아도 판 게 아닌 거야. 자, 그래서 그걸 말로 표현하면 취득가액에 빼기 1 마이너스 25%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이렇게 표현한대요. 이걸 말로 하면 건물하고 구축물 이외에 다른 유형자산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1년에 25%씩 달아주고 건물과 구축물은 1년이 아니고 한 기에 얘도 한 기에 5%씩 달아준다. 그러면 1년이 얼마 되겠어? 10% 얘는 50% 이렇게 되는 거야. 한 기가 6개월, 6개월. 자, 정리해보면 간주 공급일 때 팔지 않았지만 판 걸로 볼 때 좀 특이한 케이스 중에 더 특이한 거야. 그럴 때 물건 팔 때 얼마나 팔았다고 봐야 되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시가야. 시가. 내가 마음대로 누구한테 줘버려. 그럼 시가로 팔았다고 세금 뜯어내는 거야. 근데 마지막 것만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에 좀 이거 특이한 케이스인데 건물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누구한테 주거나 그러지 않겠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잘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잘 안 나와. 아무튼 이렇게 건물이나 구축물들을 가지고 공급을 할 때는 1년에 5%씩 달아주고 그 나머지 부분만큼만 공급가액으로 해서 처리해라. 물건 팔았다고 해서 처리해라. 만약에 5년 가지고 있다고 물건 팔았어. 건물 팔았어. 그러면 5년치를 달아야 될 거 아니야. 5년치를 감가상각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 기에 5%씩 달아주고 쳐고 그 나머지 가액만 이렇게 판다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한 기에 25%.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한 케이스 4가지까지 한 거야. 특이한 케이스 4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선생님 이거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좀 어려운 부분이라 안 하고 싶은데, 교과서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해할 사람들은 잘 이해 한번 해보시고, 좀 어려우면 좀 일단 패스해도 상관없겠다. 알겠죠? 그런데 패스하면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패스하면 안 돼요. 여기 표 적힌 거는 요거는 패스하면 안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부터 알고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좀 일단 제끼세요. 일단 제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